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의 김성윤 기자입니다. 오늘 시승해볼 차는 시트로엥의 소형 SUV C4 칵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 자동차 회사를 떠올릴 때 보면은 좀 독특한 개성의 이제 디자인, 실용성 이런 이제 키워드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트로엥은 형제 브랜드인 푸조보다도 더 강한 그런 개성 있는 디자인,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된 그런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C4 칵투스는 2014년도에 첫 출시를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양산차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 만에 이제 부분 변경을 거치고 좀 상품성을 변경을 해서 다시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파격적이었던 디자인 요소들이 모습을 대거 감췄는데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기존 시트로엥 라인업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패밀리 룩을 이번 신형에서 이제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헤드램프하고 주간 주행 등 위아래를 이제 바꿔서 배치한 점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측면은 이제 이전 디자인의 핵심이었던 에어범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콕 같은 이런 충격 방지 효과가 있는 동시에 디자인 효과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사라진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붕은 이제 루프 레일을 설치했는데 이게 SUV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만 적용이 된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칵투스를 해치백으로 마케팅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형 칵투스에는 루프 레일이 없는 점이 이제 국내 사양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기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트로엥과 이제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볼륨 버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제 간략하게 자리를 잡혀 있고요. 옆에는 변속을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터가 달려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과 다른 부분이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 칵투스 모델에서는 시동을 걸려면은 열쇠를 넣어서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개선을 거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특이한 부분은 또 이제 변속 버튼이 있네요. 보통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변속 레버 방식인데 칵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 푸시라는 기술을 넣어서 이제 레버를 이제 당기는 대신에 이제 간편하게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로 이 파킹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면은 이렇게 중립을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겨야 이게 주차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보면은 중앙 디스플레이는 이제 태블릿 PC 모양의 것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기능은 상당히 단출합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오 기능, 공조기 기능이 있고, 트립 컴퓨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트립도 이제 계기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연비와 이제 주행 가능 거리 등이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전화를 걸 수가 있겠고, 덕분에 이제 기능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버튼류도 최소화했고요. 보시면은 참고로 내비게이션 기능은 빠졌습니다. 이전 칵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수입사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워낙 이 젊은 층들이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지 않고 보통 이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 기능을 넣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속도와 이제 주유량 정도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놨고요. 그렇게 이제 컬러풀하지 않다는 점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 또한 또 시트로엥의 또 개성이라고 하면은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바뀐 부분입니다. 이전 칵투스는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서 참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마련을 했네요.
이 변속기가 버튼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간을 더 넓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위에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올려 놓으면은 딱 알맞은 공간인 것 같네요.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이제 글러브 박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래로 이제 개폐가 됐던 거에 비해서 이제 칵투스는 위로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그 여성들의 그 들고 다니는 가방 모양을 약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이 대시보드가 전체적으로 평평하기 때문에 이런 뭐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놓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시트는 직물입니다. 그래서 뭐 직물 시트에 대한 약간 그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 칵투스의 그 시트의 컨셉은 바로 소파 시트라는 겁니다. 그 거실에 있는 소파 같은 그런 이제 안락함을 이제 추구했다는 게 이제 시트로행의 설명인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착자감인 것 같고요. 제가 키가 이제 180 중반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앉아봤는데 무릎 공간이 그렇게 답답하거나 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2명이 앉기에는 그렇게 뭐 큰 무리가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머리 위 공간도 생각보다 제 키를 감안하면은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사실 뭐 어떤 대형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2열에 성인 3명이 앉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2열 공간이라면은 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뒤에 태우고 다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차는 유리를 여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보통 있어야 될 그 윈도우 버튼이 없죠. 이렇게 열어서 열어야 되는데요. 이전 칵투스에서도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신형에 와서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방식은 우리 승합차나 이제 RV 차량 뒷좌석에서 많이 보던 방식인데요. 완전히 이게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엔진 출력이 제가 아까 99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일상주행에서는 뭐 그런 고마력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99마력이지만 일상주행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소음도 상당히 좀 정숙한 편인 것 같아요. 뭐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들리기는 하는데 크게 거슬릴 수준은 아니고요. 사실 뭐 최근에 나오는 디젤 차들 이런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정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차 역시 디젤이지만 실내 소음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이 차에도 오토 스타트 앤 스톱 이제 기능을 탑재를 했는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정차한 후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미리 시동이 꺼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더 연비 증대도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신기하네요. 네, 지금처럼 이제 완전히 정차하기도 전에 이렇게 시동이 꺼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차에 다른 차와 달리 이 워셔액 분출 방식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보넷 앞쪽에 그 노즐을 통해서 분사가 되는데, 이 차는 그 와이퍼 자체에 그 워셔액 분사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워셔액 분사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덕분에 그 워셔액도 일반 그 다른 차량보다 워셔액도 더 조금 들어간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속주행을 한번 체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자유로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속도를 내보겠는데요. 뭐 제한 속도 안에서는 뭐 당연히 이게 크게 이게 뭐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리지는 않네요. 역시나 아쉬운 거는 이 계기판에 속도만 나오고 있고 지금 엔진 회전수를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변속할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지금 제한 속도에 맞춰서 지금 시속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풍절음이 크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고급 세단처럼 그렇게 뭐 엄청 정숙하다 그 정도는 까지는 아닌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차급을 생각하면은 수긍할 수 있을 정도? 푸조 시트로행을 이제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핸들링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매번 느끼는데요.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스포츠카처럼 엄청나게 뭐 날렵하다거나 뭐 그런 표현은 과하지만 상당히 솔직하고 돌리는 재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가벼운 핸들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불안정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안전장치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렇게 뒤에 차가 없으니까 한번,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한번 차선을 바꿔보면은 이 모니터에 경고음과 함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확실히 좀 속도를 올리다 보니까 좀 출력에서 이제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약간 좀 버겁다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풍절음도 아까보다 좀 더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어느 차나 하더라도 이 정도 소음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또 하나 좀 바뀐 점이 뭐냐면은 서스펜션입니다.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시트로행에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댐퍼 사이에다가 유압식 쿠션을 넣어서 노면의 흡수를 좀 더 이제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치 뭐 마법의 양탄자를 타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선사한다라고 시트로행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양탄자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승차감은 꽤나 좀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트로행에서 이 설명 영상을 보면은 물을 가득 채운 컵을 보면은 이렇게 넘치지 않고 잔잔하게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영상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스펜션이 진동을 잘 흡수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컵에다가 콜라를 한번 넣어보고 한번 얼마나 잔잔하게 진동을 잘 흡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한 속도에 맞춰서 좀 시속 9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큰 진동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컵에 물을 이렇게 가득 따라서 이렇게 놓고 주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다른 차를 추월할 때도 이렇게 마력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이 속도를 내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 성능이면은 주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구간 단속 구간이 나와서요, 한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최근에 많이 탑재하고 있는 이 적응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차의 간격을 이제 미리 감지를 해서 이제 속도를 조정을 하는데, 이거는 세팅된 그런 속도로만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차와 가까워지면은 제동을 걸어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트로행 C4 칵투스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2,790만 원입니다. 가격에 대한 판단은 좀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2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차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렇게 좀 독특한 개성의 디자인, 또 이제 높은 연비, 또 실용성, 또 이제 일상 주행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제 구매 요인이 많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오토타임즈의 김성윤 기자였습니다.